예, 이번에는 6절 클래스 클러스터 확인 시 주의할 점. 이거는 저희가 전장에서도 알아본 얘기인데요. 그래도 한 번 더 짚고 좀 자세히 그 후에 나올 얘기에서도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NS 오브젝트 밑에 여러 이렇게 서브 오브젝트들이 있는데, 서브 오브젝트, 서브 클래스 이런 말 안 하기로 했죠. 예, 자식 클래스들이 있는데, 이렇게 회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이 클래스 클러스터로 구성되는 클래스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쓰실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무슨 주의? 우리가 이게 NS 클래스 형식인지라는 걸 확인하고자 할 때는, 예, is member of class를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거의 클래스가 아니니까요. 그거의 자식 클래스의 멤버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is member of class 대신에 is kind of class, 이 kind of class를 쓰면은 서브 클래스 관계를 확인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ns 스트링의 그 서브 스트링이라고 해도 ns 스트링의 kind of class냐라고 물어보면은 yes가 나오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클래스의 형식을 확인할 때는 주로 어떨 때 쓰냐 하면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 이러한 메시지에 응답을 하느냐, 이러한 메시지를 동작시킬 수 있느냐라는 걸 확인하고자 이런 메소드들을 사전에 보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냥 response to selector를 보내면은 우리가 쓸 메시지를 그냥 보내면 이게 리스폰스 한다. 그러면 응답할 수 있구나 하고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클러스터에 서브 클래스를 만드는 경우, 아마 이런 경우는 이제 많지는 않을 텐데 거의 없어요 사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쭉 써놓은 얘기들은 메시지 포워딩이나 오브젝티브 C가 제공해주는 특수한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지, 사실은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좀 내용이 복잡하고 코딩 방식이 저도 속속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예제라고 제안해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기본 형틀이 있고, 이런 것을 처리하려면은 요런 틀 안에서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다 이해할 필요 없이 기존에 포맷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코딩을 해주면은 메시지 포워딩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형식을 통해서 마치 두 개의 부모를 가지는 다중상속이 구현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기법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이 동영상 강의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그냥 간략히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유명한 메소드의 확장해서 프로토콜이 나오는데, 이 프로토콜은 사실 카테고리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고 그걸 쓰고 그럴 때 프로토콜을 따르고 그 프로토콜에 맞는 함수를 제작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OSX나 iOS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은 대부분 델리게이트 받고 프로토콜 우리가 정의하고 이렇게 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상위 계층에서 정의된 메소드를 나는 이렇게 처리하겠다라고 이렇게 기술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카테고리와 버추얼 클래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토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카테고리는 기존 클래스에다가 메소드 함수를 이렇게 추가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기호도 쓰고, 그러니까 확실히 추가해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기존 클래스를 옆으로 확장해준다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가상함수는 이렇게 공개된 가상 클래스가 있고 비공개된 이 서브 클래스, 이 서브란 말 별로 안 좋은데 여기서 어떻게 썼네요. 이 비공개 서브 클래스가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아래 형태로, 위 수직 형태로 확장해 줄 때 이 가상함수를 쓴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테고리는 그 수평적으로 확장하고 가상함수는 수직적으로 확장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프로토콜은 다중상속을 위한 방법입니다. 자,
원래 프로토콜이라는 거는 이렇게 서버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또는 서버 대 서버 이 서버 프로그램끼리 서로 통신하는 규약이에요. 규칙이에요. 근데 이 프로토콜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실은 이것도 카테고리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메소드 선언의 묶음입니다. 즉 이 프로토콜을 따른다는 거는 그래 나 이 메시지 처리할 수 있어 라고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프로토콜 가상 함수가 이렇게 묶여져 있잖아요. 근데 나는 NS 오브젝트에서 이렇게 할당받아서 단일 상속만 했지만 이렇게 프로토콜 가상 함수를 채용을 하게 되면은 마치 다중 상속된 두 개의 클래스로부터 상속된 듯한 그런 확장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은 다중 상속을 제공한다. 즉 수직적 수평적 상속이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토콜 프린트.헤더 파일. 프로토콜은 그냥 가상함수의 묶음입니다. 이 메소드의 묶음이에요. 근데 제가 클래스 A with 프로토콜을 채용하는 클래스 A라고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고요. 클래스 B with 프로토콜. 그래서 또 이름을 지어주고, 이렇게 또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바로 이 메소드 A와 B를 자체적으로 다 구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다른 클래스가 이렇게 클래스 A인지 B인지 C인지 상관없이 내가 프린트 프로토콜에 정의된 메소드를 호출해서 각자에 맞는 메소드 동작 방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프로토콜은 가상함수의 묶음이고 이것은 각자 채용하는 클래스에서 알아서 구현, 정의해준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프로토콜은 카테고리와 마찬가지로 자체적인 멤버 변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멤버 변수는 오로지 상속을 통해서만 전달이 되고 이 프로토콜은 그냥 가상 함수의 묶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 좀 오묘한, 저도 잘 이해를 못하는 비공식 프로토콜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이제 카테고리로 구현된다. 즉, 이 카테고리와 프로토콜 가상함수 이런 것들의 구현은 표현법만 다른 거지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여기 프로토콜의 채용과 따름, 즉 adopt와 conform에 대해서 차이점을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파일로 나눠줘서 정의를 한다. 한번 보겠습니다. print.header 파일, 프로토콜이죠. 자, 프로토콜은 인터페이스처럼 이렇게 써주고 있어요. 프로토콜이다. 그리고 프로토콜 이름을 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 변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상함수가 이렇게 쭉 나열만 되어 있습니다. 선언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클래스 위드 프로토콜 하면은 요 헤더 파일을 이렇게 임포팅 해와야 됩니다. 임포트 해오고, 자, 여기 중요한 겁니다. 이 앤세스터는 바로 제가 지금 선언할 클래스 위드 프로토콜의 상위 클래스죠. 부모 클래스죠. 그러니까 ancestor.header 파일도 당연히 가져와야 되고, 이게 만약에 NS 오브젝트가 되면 파운데이션 헤더 파일이겠죠. 그리고 이걸 가져와서 상속을 받고, 그 다음에 프로토콜은 어떻게 하느냐. 카테고리는 괄호를 썼는데 이 프로토콜은 이런 꺽쇠를 씁니다. 꺽쇠를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채용할 프로토콜을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얘기는 예전에는 NS 오브젝트 클래스와 NS 오브젝트의 프로토콜이 서로 나누어져서 표시가 됐었고 우리가 그걸 상속받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통합되면서 이러한 표기법이 필요 없어서 그냥 NS 오브젝트의 프로토콜을 상속받는다, 채용한다라는 표시는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용자가 정의할 프로토콜을 가상함수 묶음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서는 그 프로토콜을 이런 식으로 채용해 오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경고 메시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교재를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얘기를 이제 길게 하는 것보다 이제 프로토콜 베이직이라는 예제를 통해서 한번 프로토콜이 과연 어떻게 동작하고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어려운 거 없어요. 되게 단순합니다.